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쇼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12월 4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간저 정치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용산 한남동으로 간저를 옮기고 나서 식사 정치, 만찬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특이한 기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용산 관저 정치 발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이 깜짝 놀랄 당권 주자가 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첫 작품은 당권 교통 정리다, 이런 말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새로 당대표를 맡을 인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어떤 배제론, 암흑의 배제론 또는 살생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이 찌라시, 사실 정보지죠. 거기에는 또 어떤 당권 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행태들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깜짝 놀랄 당권 주자가 새로 등장을 할 것인지, 기존의 당권 주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일종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옮기고 나서 간저 정치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손님은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찬을 가진 쪽이 원조 친윤 그룹입니다. 원조 친윤.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이 네 사람과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가졌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이 당 지도부 투톱, 장제원, 주호영 투톱과 같이 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찬을 가진 사람이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따로 면담을 했다. 당 지도부 만찬에 25일 날 같이 했는데 11월 25일 날, 11월 30일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만 따로 가서 면담을 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정기국회 예산 문제가 주가 됐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당권 관련 이야기도 오간 것이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깜짝 발언을 조금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하나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의 5선 의원이죠. 최다선 의원이고,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선 캠프를 꾸릴 때, 그때부터 많은 조언을 했고, 또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 당 대표로는 지금 거론은 되지는 않죠. 본인이 원내대표에 좀 체급을 낮춰서, 그때 플랜 B, 정진석 비대위가 이준석 가처분 때문에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서 원내대표 격을 낮춰서 5선이 원내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당 대표 경선에는 나가지 않고 어쨌든 당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당권과 관련해서 어떤 모종의 얘기를 나눈 것 아닌가. 자, 그런 말들도 들립니다. 잠시 후에 윤심이 없으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지 못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시기는, 전당대회 시기는 원래는 4월, 5월에서 지금은 2월 말 3월 초로 당겨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경선 룰에 대해서는 이른바 유승민 방지 룰,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자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거는 역선택이 많다, 이렇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책임 당원 비율을 지금 70%에서 한 90%까지 늘리는 이 경선 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진전이 되고 있고, 경선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가 당권을 잡을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급격한 변화 기류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당권 주자 등판설이 파다한데, 자, 깜짝 놀랄 당권 주자가 등장을 하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등에 업어야 되고, 또 친윤 그룹, 당내 최다 개파죠. 친윤 그룹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 시절에 워낙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 때문에 이번에는 당의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을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친정체제를 구축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윤심에 따라서 당대표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죠. 뭐 이것의 당무 개입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에 책임을 지고 나중에 그 모든 책임도 본인이 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당대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준석과 달리 당과 호흡을 맞춰야 되고,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야 되고, 또 내후년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당대표, 새로 전인되는 당대표 체제로. 이 내후년 총선에서 만약에 다시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 순간 바로, 일종의 식물 정권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무 개입 이런 게 아니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지금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뭐 민주당이 시비를 거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당 체제를, 그러니까 여권의 체제를 구축을 하는,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친정체제를 구축을 할 것이다. 여기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모임이 하나 있죠. 국민공감. 그전에 민들레 모임으로 중계가 됐었습니다. 친윤 그런 모임. 민들레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태원 참사 명단을 막 공개를 해버린, 유시민 등 여러 그 진보 성향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민들레라는 인터넷 신문이 생겼기 때문에, 민들레라는 이름을 버리고 국민공감 이런 이름으로 수요일 날, 7일 날 첫 출범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5명인데 그중에서 65명이 참여를 하고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민들레를 추진을 할 때는 원래 장제원 의원이 시작을 했다가, 친윤 핵심이죠. 장제원 의원이 시작을 했다가 그때 권성동 의원도 원내대표입니다. 견제를 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무슨 사조직 어쩌고 해서 그때 장제원 의원은 뒤로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철규 또 한 명의 이 원조 친윤인 이철규 의원이 이것을 총괄 간사격으로 해서 지금 이끌고 가고 있죠. 이 모임이 드디어 닻을 올리는 겁니다. 수요일 날 닻을 올리면은 전당대회 지금 시기도 빨라지고 또 룰도 막 바꾸고 룰도 개정되고 또 새로운 주자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공감 친윤 핵심 모임이 뜨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원조 친윤, 그때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이 간저 모임에서 이런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동안은 본인이 한 5월 6월, 내년 5월 6월까지 비대위를 이끌면서 이 당무감사도 하고 당 조직도 지방 조직도 정비를 하고 이준석이 망쳐놓은 그 당 체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만찬에 참석하고 나서는 다른 지도부에게 이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당대회 개최 준비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바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비대위원장이 보통 6개월입니다. 그게 3월 12일인데 3월 12일 안에 자기 당대표 선출 작업을 끝내겠다. 이 로드맵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 사이가 지금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것은 그동안 그 원조 친윤들이, 장제원을 비롯해서 원조 친윤들이 좀 빨리 이 당 체제를 정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정상적인 당대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 룰도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 당원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 변경과 관련해서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9대1 룰, 8대2, 그러니까 책임 당원 9, 일반 여론조사 1, 아니면 8, 2, 지금은 7, 3입니다. 그것을 책임 당원 비율을 올려서 유승민 방지 룰, 이렇게 되겠죠.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역선택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그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은 제2의 이준석, 이렇게 봐도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카드가 돼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전당대 시기도 빨라지고 룰 개정 작업도 지금 여의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박차를 가하고 이렇게 되니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번 주말에도 대구 경북은 책임 당원수가 가장 많죠. 그래서 성부처입니다. 대구 경북에 뭐 권성동, 김기현, 나경원 이런 의원들이 쭉 가서 기반을 다지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1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남동 간제에서 독대를 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폭탄 발언. 어제 대구에서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포럼 21이라고 여기서 각계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그 초청 토론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을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전당대회 당대표와 관련해서 일단 출마 의사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 출마 의사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 이름을 쭉 부릅니다. 당대표 출마를 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들을 이름을 부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교안,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나경원, 권성동, 권영세 이름을 다 부릅니다. 다 부르고, 그런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으로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온 지 얼마 안 되는 원내대표 주호영이 쭉 당권 주자들을 이야기하고,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총선에서, 지금 총선이 제일 중요하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다. 이때까지는 당원들의 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입니다. 당의 다들 이 사람들이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 내 성에 차지 않는다.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갑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발 더 나가서 자기 당대표는 총선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을 딱 제시를 합니다. 첫째,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둘째,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젊은 층에게. 셋째, 공천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해야 한다. 여기서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출신이다.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 친수도권적인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 배제를 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배제를 한 인물 중에 수도권에 적절하지 않은 친수도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김기현, 울산, 조경태, 부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권성동도 강릉입니다. 나머지 한교안, 윤상현, 나경원, 권영세, 여기는 서울에서 지역구를 두거나 서울에 출마를 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기도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배제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총선 전략에서 젊은 층 표심을 중요하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 정치인들 중에서는 지금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 찾기 어렵죠. 말씀드린 한교안,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나경원, 권성동, 권영세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천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해야 한다. 이것은 윤심을 등에 업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중진들이 공천에 개입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윤심대로, 이 말이죠.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또 있다고 보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과 만나고 온 직후입니다. 새로운 당대표 후보를 찾을 수도 있다. 내년 3월 12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1차 임기 안에 전당대회를 해서 이 중에서 당대표를 뽑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없었지만 대선에서 이겼듯이 전대일정이 좀 늦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됐다. 제대로 된 사람을 못 찾으면 전당대회 시기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이 뒤쪽에 방점을 찍힌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만 하고 검사로만 있으면서 정치권에 없었지만 대선에서 딱 등장해서 이겼다. 그런 사람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지 않지만 어떤 국민적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여러 가지 국회에서는 분석들이 난무합니다. 찌라시도 나돌고 있고 뒷담화 같은 것이 많이 나도는데, 최근에 조금 전에 그 주호영 의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실상 살생부에 올렸죠. 제한 명단을 올렸는데, 이 권성동 의원이 발끈하는 일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원조 친윤들, 말씀드린 네 사람이 이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남동에서 회동한 이후에 찌라시가 하나 돌아다녔습니다. 사설 정보지, 찌라시. 요새는 밭글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받은 글이라는 형태죠. 이 형태로 찌라시가 어디에 실려나 하면은 지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당권 주자를 교통정리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담았는데, 이 국회 출입 기자들, 그리고 보좌진이 참여를 하는 이 단체 대화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박글 이렇게 해서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인이 당대표를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류했다, 반대했다, 하지마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월 초에도 이런 박글 형태로 권성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를 했는데, 독대 후에 갑자기 전당대회 출마에 회의적으로 돌아섰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 출마 여부에 대해서, 출마하는 데 대해서 그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권성동 의원은 두 번이나 이런 글이 나도니까는 경쟁자, 당권 경쟁자의 일종의 역공작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작을 했다. 그래서 SNS에 이런 거를 어제 올렸습니다. 음해성 허위 사실을 적은 박글이 돌아다닌다. 고발을 포함해서 강경한 조치에 나서겠다. 지금 당이 어려운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이야기도 쫙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부터 당권을 놓고 파워게임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윤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을 배제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런 글이 돌아다니고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이 발끈하고 당 내부를 향해서 선동하지 마라,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라, 이렇게 공격을 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죠. 지금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기류를 보면은 이 당권 주자로 깜짝 놀랄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죠. 자기 당대표감으로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 공천에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할 수 있는 대표,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차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말을 못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꺾을 수 있는 대표 후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준석 때 그렇게 내부 총질을 하는데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제2의 이준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현 정부를 공격을 하는 유승민에게 이길 주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죠. 당장 나오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도권에 계속 태어나기도 자라기도 수도권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윤심,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등에 업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죠.
근데 다만 하나,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MZ세대에게 인기가 있느냐. 자, 이 문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감 1위는 이재명 23%, 그 다음에 한동훈 10%였는데, 물론 이재명 23%는 허수죠. 본인이 대선에서 받은 득표보다 절반밖에 안 됐고, 이 조사에서, 갤럽 조사에서 아직 생각한 자기 대통령감이 없다가 50% 가까이 됩니다. 44% 정도 나오는 상황이죠. 어쨌든 여기서 한동훈이 2위 10%를 받았는데, 이걸 세대별로, 연령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MZ세대에서는 아닙니다. 일단 50대, 60대에서는 17%나 받았는데 20대, MZ세대라고 하시는 20대에서는 단 1% 지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한동훈 주호영이 내세운 세 가지 조건, 그리고 플러스 원, 유승민에게 이길 주자, 다른 건 다 충족할지 몰라도 MZ세대 인기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이 일단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원희룡, 권영세 차출론도 나오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자, 근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주호영이 이야기한 이 배제론에 들어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자,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차출설의 1순위로 꼽혔죠. 정치권 생활도 오래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또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원희룡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 장관은 같이 고소공부를 하면서 돈독한 관계도 형성이 돼 있고, 1순위로 꼽혔지만, 지금 주호영 명단에서 지금 배제된 명단에 들어갔죠. 그리고 지역구가 서울 용산입니다. 근데 용산 안에 이태원이 있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좀 입지가 다소 줄어든 그런 감도 있습니다. 원희룡 의원은 여기 주호영 명단에도 안 들어갔고, 또 제주도지사를 지냈지만은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지냈죠. 그랬기 때문에 수도권 친화적,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MZ세대, 여기도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는 좀 참신한 이미지가 있죠, 여전히. 그래서 여기서는 유리한데, 다만 원희룡 장관은 자기 대권 주자로 꼽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통상적으로 정권이 초중반에 자기 주자를 여권 안에 자기 주자를 키우는데 꺼려합니다.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당대표가 되면은, 물론 또 자기 할 일도 하겠지만은, 대야 공격도 많이 하고 잘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나중에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윤상현 의원도 신친윤 이렇게 불립니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니까는 열심히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송국근의 혼술타임에 출연을 했어도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수도권에 대처할 수 있는 당대표가 본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배제론 명단에는 들어갔습니다. 자, 장제원은 여기 안 들어갔죠. 근데 과연 장제원 의원이 친윤 중에 친윤, 1호 친윤, 원조 친윤, 당대표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친정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장제원 카드도 선택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를 했죠. 이선 후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파동도 있고 막 가처분하고 할 때.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정면에 등장을 했죠.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지도부에 대해서 정진석, 주호영에게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하나 지키지 못하고 매가리가 그렇게 없느냐, 여권 지도부가. 그리고 국회 운영위에 나가서 필담을 나눴던 김원회 홍보수석, 또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을 주호영 운영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퇴장까지 시켰다. 그래서 상당히 경로했다. 이런 말이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 진위 여부는 완전히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 직후에 이선 후퇴를 선언했던 장제원 의원이 등장을 해서 지금 여당 의원들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주호영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죠. 자, 그래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여당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장제원이 등장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공감이 서둘러서 발대식을 한다. 친윤 의원들 모임. 자, 그런 그림도 지금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치권에 없었지만 대선에서 이기는 것처럼 전당대회 일정이 좀 늦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남아있다. 그러면은 제3의 외부 인물 중에서 누군가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깜짝 놀랄 인물이겠죠. 지금 기존에 뭐 차출을 한다는 한동훈, 원희룡, 권영세, 장제원, 윤상현 이런 사람보다 더 깜짝 놀랄 인물이 내세울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거론되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유승민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지금 찾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확실하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일단 그 경선 룰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룰을 바꿔도 어느 정도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처럼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은 둔다고 하지만 책임 당원이 아닌 정말 그 국민의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바라고 하는 책임 당원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또 그 유승민 쪽에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승민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인물을 찾다가 보면은 기존에 있는 지금 이 인물들보다는 어떤 새로운 제3의 장외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어쨌든 전당대회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룰도 급격하게 지금 바꾸는 모양새고 또 새로운 당권 주자들을 지금 보면은 그 교통정리도 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고 또 새로운 기준들을 내세우고 이 상황에서 깜짝 놀랄 주장을 나설 수도 있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 심지어 뭐 찌라시 안에서 권총동은 안 된다 이런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도 나오고 상당히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이것은 곧 정리가 될 수도 있다. 그 말과 같은 맥락이 됩니다. 이 진통을 거치면은 어떤 새로운 이 체제가 등장을 할 수도 있는 자, 그 상황으로 가는 출발점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